디아페 비누 함께하겠습니다. 최근에 구매 후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성인 턱드름이 심각해져서 구매해 보았습니다. 누구 성대모사입니까? 홍남기 성대모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네. 매번 좋은 성분의 세안제를 구매해서 썼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어제 빠르게 배송받아서 세안을 해봤는데 확실히 여태껏 써온 세안제들과 다르더라고요. 피부 당김이 없고 노폐물 제거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원래 사용하던 세안제로 세안하면은 스킨 로션 바를 때 허옇게 뜨거나 기름이 손에 묻었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맞아요. 네네. 디아페로 세안하니까 그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얼굴 피부도 매끈한 감촉이고요. 아이고. 천연 비누 자체를 처음 써봤는데 그 처음이 디아페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써보셨는데요. 항상 세수하고 당겨서 크림 바르는데 디아페 비누로 세안하니까 당김이 없다고 하시네요. 좋은 제품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라고 한 거 보니까 네네. 시어머니 같습니다. 왜 그렇죠? 저희 어머니라고 하니까 통상 엄마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앞에 보면 성인 턱드름이 성인 턱드름 여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남성분이신가? 아니 여성도 턱드름이 날 수가 있죠.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남성분이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남성한테도 좋아요. 네네. 네, 이건 남성 여성 없습니다. 그럼요. 네. 젠더 갈등이 심한 이때 디아페 비누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끔하게 씻어드립니다. 여성이라고 특별히 더 잘 씻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똑같습니다. 네. 그럼요. 네, 젠더 간 평화를 이루는 디아페 비누. 네. 아까 사실 그 디아페 비누 말고 전에 얌 테이블에 네네. 참치. 참치. 네. 참치 그것도 젠더 평화의 상징입니다. 어. 남자가 먹거나 여자가 먹거나 그냥 맛있어서. 네. 입에서 사르르 먹는 건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디아페 비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유황의 효과로 피부 세정 및 건성 피부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거기다가 제주도산 마유 오일을 사용해서 보습 효과도 정말 뛰어납니다. 아이고 정말 제주도의 말들. 네네. 그래요. 또한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발효 숙성, 무려 6주 동안 발효 숙성시킨 한방 재료를 사용해서 피부에 정말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그 예전에는 말이죠. 아마 저희 때부터였던 걸로 아는데 훈련소가 네. 군대 훈련소가 사주였습니다. 아 맞아요. 네, 사주. 사주. 네네. 근데 내가 사실 95년 4월 딱 나왔는데 그날 뭐 난리가 났어요. 봤더니 대구 지하철 상인동 대구 지하철이 폭발하던 아 네네. 그날 제가 이제 훈련소 마치고 나왔거든요. 아. 그날이었습니다만 딱 사주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6주였어요. 아들이 이제 군대 간단 말이죠. 네. 그때부터 이제 숙성을 시켜가지고 아들이 딱 나왔을 때 숙성 끝. 네, 이런. 무슨 얘기 하려고 했더니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아빠의 마음으로 만든 네. 디아페. 발효 숙성 얘기하려고. 그렇습니다. 6주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네네. 예. 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추가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세트를 구매하시면 이게 3개 들어있는 게 한 세트예요. 네. 두 세트를 구매하시면 추가 1개를 더 증정합니다. 요거 하나를 더 드린다는 얘기예요. 세 세트를 구매하시면 추가 2개를 더 증정합니다. 피부에 정말 좋은 고급 수제 비누 디아페 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돌진하라! 면역성을 지켜라! 바이러스가 몰려온 피하셔야 합니다! 야! 홍삼수 먹으라고 했잖아! 아직도 안 먹었어? 구박사 홍삼순 58,000원? 이 좋은 걸 누가 만들었을까? 나야. 정상근 기자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저는 뭐 이미 많이들 보셨고 또 제가 아니어도 많은 문제점을 느끼셨겠지만 이번에 이건희 유산 보도가 그야말로 한국 언론의 친삼성 보도의 결정판이 아닌가 싶어서. 어떤 보도? 친삼성 보도에 네. 정말 참. 난리였죠 난리. 네, 역대급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선가라도 이 보도들을 꼭 박제를 하고 또 기록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기록해야죠. 준비를, 준비를 네. 해왔는데 일단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이 삼성전자가 지난달 28일이었죠. 그러니까 이건희 유족들을 대리해서 유산의 상속세 납부 계획 그리고 일부 재산에 대한 기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 뉴스를 발표 직후부터 그야말로 이제 주요 소식으로 다뤘고 방송 뉴스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가장 중요한 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KBS, MBC 같은 경우에는 톱 뉴스로 보도를 했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 전국 단위 뭐 주요 일간지 전부 대부분 일면에 기사를 배치를 했고 적게는 5건부터 많게는 11건이나 관련해서 이 기사를 신문 지면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뉴스로 바로 그 뉴스를 대부분의 언론들이 선정을 해서 또 보도를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아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사실 좋아하진 않는데 이 표현 외에 어떤 말이 이번 이건희 보도에 적합할까라는 걸 고민해봤는데 이 표현이 아니면 말할 표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핥았다. 표현이 좀, 이 표현 외에는 다른 어떤 그 대변할 만한 표현을 좀 찾기가 빨았다. 힘들어서. 빨았다 어떻습니까? 천재인데. 옷을 빨았다. 아, 옷을 빨았다. 빨았다. 네. 그래요. 참치를 핥았다. 그렇지. 네. 이 표현이 가장 적합할 정도인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핥았는지 그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13년 만의 약속이라는 프레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3년 만의 약속이라는 게 대체 뭐냐면 그 2008년 발생했던 비자금 사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희 씨가 삼성 비자금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2008년 4월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데 본인이 이제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룹의 이 경영 쇄신 내용의 하나로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중에서 누락된 세금 등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그 이건희 봐주기 특검 논란이 있었죠. 근데 네. 조준웅 특검에서 밝혔던 이건희 씨 차명 재산이 4조 5천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밝혔던 것만 그중에 이제 삼성 계열사 주식이 2조 1천억 원이었고, 그리고 세금을 내고 남은 금액이 한 1조 원 정도로 좀 알려져 있던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금액 자체가 당시 봐주기 논란 속에서 특검이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말 그게 단가? 당시에도 이제 그런 의혹들이 좀 있었던 네.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이건희 씨가 특검에 기소가 되면서 사실상 사회 환원을 약속을 한 거고 법원이 이후에 이제 이건희 씨한테 집행유예를 선고를 한 거죠. 네. 구속도 안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고 이후에 이제 MB가 사면을 하면서 이건희 씨는 모든 그거를 털고 다시 이제 경영 일선에 복귀를 한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2014년에 쓰러지기 전까지 환원의 환자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 돈이 어디 갔냐, 이 돈을 대체 어디다 둔 거냐, 이게 막 논란이 있었을 때 과거 이제 뉴스타파에서 보도했던 이른바 이제 이건희 성매매. 아이고. 동영상이. 그때 이제 그 장소로 이용했던 그 공간에 그 장소에 이제 그 돈이 사용됐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좀 나오긴 했었죠.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자기가 약속한 사회 환원 없이 이건희 씨가 지난해 사망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키지 않은 14년 전의 약속이 더 정확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회 환원을 한 사람은 이건희 씨지 이건희 씨 유족이 아니잖아요. 약속을 한 사람이.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회 환원이 아니라 범죄 수익 일부 반환이라고 봐야 또 그렇죠.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 같았으면 평생 감옥에서 썩을 법한 이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오히려 지금까지 그 수익을 바탕으로 국내 1위 부자다 이런 영예를 누려왔던 상황이었는데, 더구나 이건희 씨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13년 전에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난리를 친 거죠. SBS 관련 보도를 보면 고 이건희 회장은 13년 전 약속대로 1조 원 가량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YTN도 고 이건희 회장이 13년 전 약속했던 사제 출연은 대규모 미술품 기증 외에도 1조 원에 이르는 의료공원 계획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앵커가 얘기를 해요. 연합뉴스 TV도 역대 최대 상속세와 별개로 삼성일가는 고 이건희 회장의 13년 전 사제 출연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네. 아니 언제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심지어 삼성으로부터 광고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러니까 광고를 받지 않아도 먹고 살라고 매년 몇백억씩 세금으로 지원하는 연합뉴스도 이건희 13년 전 사제 출연 약속 지켰다. 1조 원 의료공원. 저도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연합뉴스는 자존심도 없나? 네. 아니 삼성하고 엮일 게 없는데 왜 혹시 연합뉴스 TV 광고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뭐 연합뉴스 TV 광고 때문에 그런 건지
근데 어쨌든 이전에도 이른바 삼성 장충기 문자 사건 때도 연합뉴스 주요 간부도 연루가 되지 않았어요. 간부들이 연루가 됐어요. 그만큼 이제 뭐 한국 언론이 이제 삼성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거라고 보는데 네. 어쨌든 뭐 연합뉴스도 홈페이지에서 광고를 받고 하고 있으니까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경향신문도 재산 유익한 일에 쓰겠다. 13년 만에 지킨 이건희의 약속. 아이고 그래 미안해. 이런 제목이 이제 조심해야 돼. 네, 기사를 냈습니다. 경향신문도 이런 보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이건희 씨가 약속을 지킨 게 아닌데 경향신문까지 이렇게 보도를 냈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일간지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겨레만 이 13년 전의 약속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어떤 배경에서 1조 원의 돈이 나온 건가 뭐 여기에 대해서 짚은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한겨레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 이 사회환원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상속세 12조 원을 포함해서 이건희 재산의 60%를 사회환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이 삼성에 머리 좋은 애들만 모여 있다는데 아 이건 지금 고도의 안티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정말 이건희 회장이 정말 싫었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세금을 내는데 그걸 사회환원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거는 언론이 또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라는 맞아요. 데 있습니다. 매일경제가 이건희 재산 60% 국민에게 의료예술 통큰 기부라는 제목을 썼고요. 전자신문은 역대급 사업보국 이건희 유산 60% 사회 기부 이렇게 썼고요. 국민일보는 전 재산 60% 사회 환원하고 떠난 이건희 역대급 상속세 12조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 밖에도 진짜 많아요. 거의 뭐 60%라는 게 아주 그냥 언론 제목에 다 박혀 있거든요. 유시스가 이건희 유산 60% 사회로 통큰 기부 역사에 남은 모범. 동아일보는 이건희 26조 유산의 60% 내놓는다. 서울신문은 12조 플러스 1조 플러스 컬렉션 이건희 재산 60% 내놓다. 서울신문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평생 일군 재산 60% 이상 세상에 내놓고 떠났다. 조선일보 이건희 유산 26조 원 60%를 사회환원 등등등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어떻게 저렇게 언론들이 아무 대꾸 없이 저렇게 받아쓰는지 정말 놀랬고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게 사회환원이면 저도 오늘 점심에 비빔밥 먹으면서 사회환원했고요. 김용민닷컴 이렇게 참치회를 팔면서 사회공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환원을 하면서 그렇지. 그리고 언론들이 지금 조리돌림하고 있는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글쎄 말이에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다 지금 사회환원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보도가 자사 언론에 쏟아지는데 이 매체 내부에서는 지금 아무도 그 어느 언론사건 이 보도에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이런 좀 삼성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은 안에서 성명을 내는 좀 움직임도 있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더 움직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것도 참 특이한데 어쨌든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또 이 두 가지 큰 틀의 좀 보도 내용을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제 좀 이것 외에 이를 좀 뛰어넘는 이제 100일장 입선작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가 이건희의 마지막 선물 유산 60% 국민품에라고 보도를 썼는데 국민품에 뭐가 들어왔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나한테 개평이라도 좀 떨어져야 될 텐데. 그러니까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도 주던가 그걸로. 그리고 중앙일보는 이건희의 선물 기부 역사 새로 쓰다라고 했는데 아이고. 기부 역사를 새로 쓰긴 했죠. 상속세를 기부로 처리를 함으로써 기부라든가 사회환원이라는 얘기는 진짜 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썼고 이 헤럴드 경제도 이제 위대한 유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장려상 정도고요. 사실 제가 뽑은 장원은 이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생일 선물 대신 기부 내역 달라고 한 이건희 회장. 아, 그 기사. 제목부터 맞아. 굉장히 좀 비장한데 여기서 이제 동아일보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희 회장이 1991년부터 계열사 사장들에게 자신의 생일날 선물 대신 기부 활동을 적어달라고 당부했다라면서 이건희 회장은 매번 특별한 생일 선물을 손꼽아 기다렸고 이 선물을 받은 뒤에는 어김없이 활짝 웃으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는 게 유족과 주변 지인들의 전언이다. 그 심지어 일면에 실리지 않았어요? 일면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와, 정말 보면서 제가 다 부끄러웠는데 어쨌든 뭐 제가 이번에 본 그 이건희 100일장 장원이고요. 그리고 조선일보에게는 이제 특별상을 주고 싶은데 29일에 사설을 하나 냈습니다. 이게 어떤 제목이었냐면
반도체 전쟁 지휘할 사령관이 감옥에서 상속세 대출 상담 받는 나라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재용 씨가 감옥에서 상속세를 내려고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상속세가 높다라는 거죠. 진짜 이 발상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감옥에서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고 보도를 내면 사람들이 이재용 불쌍해라고 한다고 생각을 아니 할 줄 지분을 알았던 팔면 겁니다. 됩니다. 지분을 팔면은 그 정도 바로 돈이 갚을 수 있어요. 그 정도 네. 돈을 경영권을 위협받을 필요도 없이 소액이야 소액 그 정도면은. 네. 근데 뭐 그분이 대출을 경영권 받아 위협까지 안 대출을.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맞네. 소리 하고 있어. 아까 정상근 선수가 얘기한 생일 선물 대신 기부 내역 달라고 한 이건희 회장. 네. 4월 30일 금요일자 음. 동아일보 1면에 실렸고요. 심지어 인터넷에는 단독이라는 타이틀이 달려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대주주 가족이 기업을 승계할 경우 이 세율을 낮춰주거나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독일과 일본 사례를 들었는데 이 사례도 진짜 웃긴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된 중소기업만 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재용 부회장은 그 적용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뻥을 지금 너무 어이없게 치는 거죠. 음. 이런 식으로 지금 결국 뭐 이건희 회장, 뭐 통큰 기분이 뭐 선행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어쨌든 뭐 결론은 이제 쭉 넘어가면 결국 이재용 사면까지 지금 우리 언론 보도가 쭉 이어지는 건데 정말 이 참 어이없고 거의 뭐 이건 뭐 위인전인지 기사인지 좀 이 내용을 좀 박제를 해놔야겠다 싶어서 네 관련해서 주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참 이게 대체 정말 부끄러운 그런 기사들이 천연덕스럽게 나오는 이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요.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옛날이 이랬잖아요. 뭐 박정희 돌아가실 때라든지 또 전두환이 들어섰을 때. 전두환이 지금 윤석열로 부활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들이 할 짓입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언론들이 독자들이 우리 기사를 열심히 보지 않는다. 다만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광고주들만 또 권력자들만 잘 보면 된다. 네, 이거예요. 진짜 그거를 여실히 드러낸 보도가 아니었나 이번에. 그러니까 이건희나 윤석열한테 빨아주는 거 보면은 뭐 현 정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시하는 거 보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8년 이건희하고 윤석열을 도와야 자기들한테 실익이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를 까야 또 실익이 있는 것이다. 이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 터졌을 때 그리고 장충기 문자 파문 터졌을 때 지금 이 상황이 거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변한 게 하나도 없죠.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아니 그때 장충기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는 안에서 성명이라도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좀 심각한 수준의 언론이 너무 조용하고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뭐 아무 얘기도 없어요. 심지어 이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비판적인 논조가 보이지 않았어요. 잘. 한겨레는 아까 정상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그런 기사를 좀 쓰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경향신문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각을 세우지는 않더라고. 네. 아이고, 독자들이 안 읽으니까 그래요. 부끄러움도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박제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과거에 어떤 기사를 썼는지. 근데 내가 언론개혁 방안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기자가 가짜 뉴스를 했는지 그 이력들을 다 새겨놔서 기자별로 나중에 뭐 공직에 들어오거나 그럴 때 그걸 검증 수단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좀 좋은 뉴스를 쓰게끔 압박을 가해야 될 거 아니야. 머리를 써서. 이 자연님께서 기사를 박제해서 기자의 환갑날과 장례식에 열거하는 법을 만들자. 그렇지. 예. 고인께서는 이건희 초인치다라는 기사를 쓰셨고. 아이고 참 이게 사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언론이 아니던 시대를 자꾸 연상하게 합니다. 언론인들이 옛날에는 권력에 의해서 굉장히 억눌렸어요. 그 예전에 80년대 때 아나운서들이 뉴스를 하다가 잠시 잠깐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응?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아나운서가 공화당을 공산당이라고 읽기도 했고 미국의 공화당을 미국 공산당이라고. 미국에 무슨 공산당이 있습니까? 그 당시엔 난리가 났지. 응? 또 어느 날에는 남산에는 개나리가 만발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산에는 개다리가 만발했습니다. 네. 개다리는 이제 말하자면은 권총찬 군인들을 말하는. 네. 그러니까 남산에는 개다리가 만발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해서 이 권력지향적 군인들, 쿠데타 군인들을 비꼬는 건데 개나리라고 읽어야 되는데 개다리라고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혹시나 어디서 연락이 오나 해가지고 벌벌벌 떨기도 했고. 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전두환하고 유경수 여사가 들어오신다. 그 아나운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에 돌아가 보니까 이게 보니까 전두환 이순자라고 해야 되는데 전두환 유경수라고 한 거예요. 충성파 참모들이 이 아나운서를 자르게 만든 거야. 아하. 어떻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이순자가 아이 뭐 실수한 건데 그걸 가지고 잘라요. 해서 결국 그 사람은 복권이 됐지만은 아하. 그랬어요. 조춘재 아나운서라고 음. 그런 일들도 있었고 예전에는 또 1990년에 있었던 일인데 6.29 선언 3주년인데 6.29 동란 6.29 동란이라고 한 거야. 6.25 동란 6.25랑 헷갈려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옛날에 또 저 사회 정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야 된다 했는데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였는데 사회 정의에 입각해서라고 해야 되는 걸 사회주의에 입각해서 새 세상을 열어야 된다. 그랬다가 정말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예 진짜 철렁했겠다. 철렁했지. 예. 근데 이제 너무 떨어가지고 마지막에 뉴스도 중에 사회주의에 입각해서라고 했는데 사회 정의에 입각해서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거야. 아이, 처음에 넘어가지. 몰랐는데. 아하. 넘어가지. 그것도 아하. 헷갈려가지고 재미없나? 재미없어요? 재밌습니다. 아니 재밌습니다. 또 저 옛날에 이렇게 억압되던 시절에는 라디오 음악 프로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말하자면 골탕을 먹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전라북도 부안군 허서면 장신리 408번지 전두환 씨의 신청곡입니다. 근데 전두환인 거야 실제로. 아 실제로 이름이. 그래서 네. 아나운서가 처음에는 이걸 읽다가 전두까지 읽다가 환이라고 읽으면은 이거 내가 어떤 게 있냐면은 누군가 전두환도 아닌데 전두환인 것처럼 보내가지고 권력자를 희롱하려고 했다. 이 논란에 휘말리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전두성 씨입니다. 아 이름 바꿨어요. 그냥? 전두환이 아니라 네. 전두성 씨입니다. 이렇게 전두엽이라고 하죠. 전두엽이라고. 예전에 실제로 음악 프로그램 중에서 교묘하게 접선했던 간첩의 배우 조사를 받는다면서 PD가 소환되기도 했었어요. 그 뒤부터는 권력자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은 싹 다 바꾼다든지 아하. 구체적으로 몇 번째 생일이다 이런 숫자가 들어가는 것들을 다 그냥 지우고 막 그랬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예전에 엽서 장난이 굉장히 재미가 있었나 봐. 그래서 자주 이제 엽서를 보내왔는데 엽서는 또 이제 추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네. 네, 전두환 씨의 신청곡입니다. 인순이의 떠나야 할 그 사람. 떠나야 할 그 사람. 예. 네,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최근에 또 4월 25일 얘기 아까 했었는데 25일인가 26일인가 그 왜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네네. 그 당시 우리가 좀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날 통상 그런 사고가 나면 어떡합니까? 바로 모든 방송이 다 특보죠. 특보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날 저녁 뉴스 될 때까지 보도가 안 됐어. 대구지하 참사가요? 대구 지역에서는 뭐 로컬 뉴스로 나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국 뉴스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 난리가 나니까 그때서 이제 부랴부랴 뉴스가 이어졌고 MBC도 안 했거든. MBC 그때 이제 탤런트 김지수 씨하고 신은경 씨가 인기가요 뭐 가요 톱10 같은 방송을 했었는데 오프닝 멘트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게 신나는 분위기 속에서 대구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불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이고 어떻게? 네, 그래서 여러분 위로 많이 해주시고 뭐 그러고 넘어갔는데 워낙에 오전 방송, 오후 방송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니까 네. 국민들이 분했던 거지. KBS 뭐 했느냐? 야구 중계를 했습니다. 야구 중계. 아그 시간에요. 야구 중계. 그래서 이건 KBS가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 아니라 코리안 베이스볼 시스템이다. 이런 비난을 막 받았었지. 그때는 특히 더 심했을 거예요. 음. 그 언론사들의 서울 중심주의가. 그도 그럴 것이 이제 2달 후에 6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근데 조순 씨가 당선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2달 앞두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김종 PD 따로 나가 차렸단 말이야. 미묘한 상황인데 그래서 민자당이 질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대구에서 그냥 엄청난 사고가 나니까 대구 민심이 두려웠던 거지. 그래서 그냥 그때 방송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변상국 선배가 그것도 한번 지적하신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고통받는 분이 계신데 대구 그럼. 자치구장 네. 그렇지.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에요. 네. 트라우마도 굉장히 심각하고.
하여튼 뭐 정말 그때 KBS 보도는 정말 무책임하게 이르렀고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방송을 안 하면은 이 결집된 민심이 막 KBS를 때리고 비난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못 네. 견딜 거야 아마. 그때는 뭐 징그러웠으면 인터넷도 큰일 났겠죠. 없었고 PC 통신은 있었군요. 이건 참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을 보는 것 같아 지금 언론들이 이제 대중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괴리가 돼서 그냥 뭐 국민들을 얼마든지 기만할 수 있다라는 사고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아. 이번 4.7 선거에서 지니까 더 기세가 그냥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참 이건희 보도 보면서 이제 막 갈 때까지 갔구나.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아까 포털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포털을 떠나서 이게 뭐 얼마나 이런 체제가 오래 갈 것인가. 언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들이 등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면서 그러고 있어요. 김용민 TV가 지금 이제 50만이 9천 명 정도 남았습니다. 50만 채워지면은 진짜 그때 한번 뭐를 하시려고요? 응? 50만이 채워지면 야구 중계를 해야지. 김용민 베이스볼 TV. 그렇지. 김용민 베이스볼 시스템. 아 그렇지 않고 정말 지금까지는 사실 살뜰하게 1인 미디어 잘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었는데 아 그게 아니라 대한방송을 한번 좀 제대로 만들어 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꼭 진행자가 아니더라도 기획자로 나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미있는 방송도 만들고 제가 뭐 방송의 역사를 좀 두루두루 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송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인지 좀 어느 정도 관심을 많이 가져왔고 네. 레트로 레트로. 방송도 한번 좀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레트로 방송 수사 과장 수사 과장 전원 월기 저런 월기도. 전원 월기 뭐 이런 거 그래요.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포털 얘기도 해봤고 이건희 보도도 얘기해봤는데 네. 언론이 정말 낭떠러지에 서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개혁을 안 하면 오늘 그 여론조사 보셨잖아.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 80%. 필요하다. 네. 네. 국민들이 언론을 안 믿는다는 얘기고 그렇죠. 실제로 안 믿는다는 게 작년 그렇게 조국 그야말로 난도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먹히고 180석을 여당이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막 난리를 쳤었는데 과거 조사랑 지금 조사랑 찬성 비율이 똑같아요. 그렇지. 그때도 80이었고 지금도 80. 예, 음. 찬성하는 비율이야. 네. 그렇죠. 정말 그 큰 변화의 물결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조만간 좀 큰 기획을 짜서 우리 방송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볼 생각. 이보다 더 재미있게. 이제 더 이상 정치적 울분을 그냥 소화하는 방송이 아니라 이걸 보면은 정말 새로운 어떤 즐거움을 만나게 되는 네, 그런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아 기대가 정말 됩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사실 방송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전국 릴레이 방송이 가능했다. 바로 광케이블. 그전에는 전국 동시 방송이 쉽지 않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라디오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녹음해가지고 6개 데크에 걸어놓고 다 녹음을 합니다. 그대로. 해서 6개 데크. 그래서 서울이 원본이면은 부산, 대구, 광주, 뭐 전주 해가지고 해서 보내. 차로 실어다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광케이블이 막 설치가 되면서부터는 동시 방송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1990년에 그때 CBS는 유일하게 저기 있었잖아요. 종로가. 네. 네. 종로가 있었는데 해화전화국 앞에서 불이 나가지고 지하 광케이블 방송이 지방 방송이 중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지. 또 저기 예전에 그 부산에서 사직구장에서 야구 중계하는데 공사하다가 광케이블을 건드려 가지고 방송이 끊겼어. 아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중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네. 광고도 받았는데 전화기 2대를 공수해 가지고 아나운서 하나 해설자 해설자 하나. 하나. 그래서 둘이 전화로 중계를 하는 거야. 그 전화 2대를 물려 가지고 음. 방송을 했던 일도 있었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광케이블이 막 설치됐을 때 이제 어떤 개통식을 하는데 제주하고 완도를 잇는 개통식이 있었는데 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때는 광케이블이라고 하지 않고 광섬유라고 했었어요. 광섬유 이제 개통식을 맞아서 이제 축사를 하러 나오셨는데 고관대장께서 이 광섬유 개통으로
우리나라 섬유 산업에 큰 발전이 있기를. 방송 기술 변호는 재밌네요. 네. 네. 아 그렇죠. 옛날에는 뭐 그게 어려웠었고 지금이야 뭐 워싱턴이 뭐 옆집 같이 그냥 방송하잖아요. 그쵸. 그때는 청약을 했었어요. 청약이요? 청약. 위성을 청약해야 했었어. 아, 그렇죠. 그 시간을 사가지고 예, 맞아요. 이용했었어요. 아. 네.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그때는 방송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LA 올림픽 때까지 84년 LA 올림픽 때까지 청약을 통해서 우리가 중계 방송을 볼 수 있었는데 그때 김원기 선수의 금메달 네. 레슬링 기억하시죠, 형님? 네. 김원기. 생생하죠. 아 근데 말이죠. 그때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KBS만 청약이 된 거야. KBS만. 아, 그랬었나요? 그래서 MBC는 어떻게 했느냐? MBC는 그 KBS 방송을 보시는 김원기 씨 어머니를 아 화면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네. 화면 속에 화면으로 보는 거. 그렇죠. 아니 보여주지 않고 아, 텔레비전 어머님 모습만. 수상기에서 보고 계신 어머니를 옆에서 중계했던. 네. 네. 그때 그 일이 또 생각이 납니다. 아유, 참 아 재밌네요. 재밌는 이야기들 많죠. 네. 이런 얘기들 갖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